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Spotticket in Pre-trained Language Model from Model Compression to Improving Generalization 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제목에서 일단 보면은 Spotticket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 Spotticket이라고 하는 것을 Pre-trained Language 모델에서 찾아서 그것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겠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델을 컴프레션하는 프루닝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어떤 그 프루닝하지 않은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티켓이라고, 그러니까 그 티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스퍼 티켓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와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 논문에서 우선 참조하고 있는 개념이 있는데, 바로 로터리 티켓 하이퍼테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2019년 아이클레어 에서 베스트 페이퍼를 받은 페이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프루닝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첫 번째 우선은 이니셜라이즈, 그러니까 초기화된 네트워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이제 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J라고 하는 시점까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서 P%만큼 프루닝을 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P%만큼 프루닝을 시키게 되는데, 여기 그 웨이트에 대한 프루닝도 진행을 하고 노드에 대한 프루닝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 기본적인 프루닝 방법, 그러니까 뉴럴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일반적인 프루닝 모델이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네 번째 그 방법이 좀 특이한 방법인데요. 그래서 initialize network with 세타 제로라고 해서 요 프루닝된 요 가중치하고 그 노드 요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밸류를 그 맨 처음에 초기에 그 설정했던 랜덤 값으로 다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그 과정이고,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프루닝을 진행을 하는 것을 원샷 로터리 티켓 프루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터러티브하게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P%만큼 뭔가 그 프루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5번 만약에 이터레이션을 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그것의 5제곱분의 아니 그러니까 5분의 1제곱만큼, 그러니까 P의 5분의 1제곱만큼 그냥 프루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처음으로 가서 다시 또 프루닝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5번을 해서 결국에는 P가 되도록, 확률 P가 되도록 그 프루닝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프루닝을 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던 게 로터리 티켓 하이퍼셀시스고, 그 다음에 요것을 그 본 논문에서는 참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걸 그 로터리 티켓 하이퍼셀시스를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이렇게 제가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고, 그 다음에 트레인을 제 이터레이션만큼 하고, 그 다음에 P%만큼 일단 프루닝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리셋을 하는데, 그 맨 처음에 초기에 랜덤하게 초기화했던 그것으로 다시 되돌리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최적의 어떤 프루닝 결과를 찾는 것을 바로 그러니까 위닝 티켓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제 언어 모델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요 LTH, 그러니까 로터리 티켓 하이퍼셀시스의 어떤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그 마우스가 안 보여서 지금 발표하는 동안 잠시 나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본 논문에서는 그 로터리 티켓 하이퍼시스 관련해서 이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어떤
이런 프루닝을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웨이트 리메이닝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변곡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맨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퍼센트 오브 웨이트 리메이닝이라고 해서 그 프루닝을 할 때 남아있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전체 네트워크에서 남아있는 그 비율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1이 전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 한 0.9 정도, 0.9 정도까지는 페이지 1 단계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1 단계에서는 이렇게 그 웨이트를 줄여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큐러시가 상승하는 이러한 효과를 얻는데, 반면에 페이지 2 단계부터는 이렇게 그 점차 줄어드는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지 3에서는 이렇게 위닝 티켓을 사용할지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랜덤으로 학습하는 것과 랜덤을 학습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성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에 따라서 그 단계를 나누는 걸 페이즈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것은 요 페이지 1과 2 사이에 꺾이는 지점, 요 지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발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변곡점을, 그러니까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바뀌는 요 지점을 본 논문에서는 스퍼티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스퍼티켓을 찾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자라는 게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그래프는 그 LTH, 그러니까 프루닝을 진행함에 따라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의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데요. 보면은 그러니까 점차 이렇게 프루닝을 할수록 바이어스는 증가하고 점차 프루닝을 할수록 베리언스는 감소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찾을 거는 요 스퍼티켓, 그러니까 베스트 밸류를 그러니까 베스트 애큐러시를 초래하는 그런 프루닝의 비율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이 논문에 소개하고 있는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페이지 트랜지션에 대한 어떤 뭐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첫 번째로 관찰한 어떤 논문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제너럴라이제이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약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살짝 프루닝을 했을 때는 기존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태스크와 관련해서 새로운 어떤 프루닝 방법을, 그러니까 그 LTH를 응용한 새로운 프루닝 방법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주목할 점을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로 가서 트랜스포머에서 멀티헤드 어텐션 요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리뷰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부분 다 알기 때문에 멀티헤드 어텐션은 어텐션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텐션은 커리하고 키에 한 다음에 루트 D라고 하는 스케일 요거를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소프트맥스 한 다음에 밸류랑 곱해주는 이러한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러한 그 어텐션 이 여러 개가 있는, 그러니까 헤드가 여러 개가 있는 레이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요 H가 요 헤드고, 그게 뭐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스퍼티켓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텐데, 이 스퍼티켓을 찾는 것은 여기 그 기존의 그 멀티헤드 어텐션 식에 있는 요 파라미터, 그러니까 에타와 그 다음에 저 V라고 하는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저거는 그 헤드마다 각각 달라지게 되는데, 저 두 개의 파라미터는 0 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0 또는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지면서 요게 그 어떤 헤드는 0이고 어떤 헤드는 1이냐, 뭐 어떤 레이어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0이냐 1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어떤 애큐레시라든가 아니면 모델 성능이 달라지게 되고, 그것 중에서 가장 최선의 저 두 개의 파라미터를 찾자라는 게 바로 요 스퍼티켓을 찾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importance score라고 하는 것은 아마 뒤에서 그 잠깐 그림을 보여줄 텐데 멀티태스크를 위한 그 LTH, 그러니까 스퍼티켓을 찾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보여줍니다. 뒤에서 시각화를 보여주는데, 그것을 나타낼 때 임포턴스 스코어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타냈다라는 것을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임포턴스 스코어가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웃풋에 대한 컨트리뷰션이 작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그 파라미터의 컨트리뷰션이 작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임포턴스 스코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아웃풋에 대한 익스프레시브한 게 크다, 익스프레시브 파워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요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과 관련해서 이 티켓 쉐어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티켓 쉐어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프리트레인드 베이스 모델 파라미터 세타라고 해서 미리 학습된, 그러니까 뭐 기존의 버트 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버트 라지와 같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세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태스크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러 개의 태스크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마스크 베리어블을 저렇게 오메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i라고 해서 그다음에 1부터 i까지 각각 그 n개의 그 오메가가 있는 거죠. 그 마스크 베리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로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로스, 그러니까 손실값을 계산하는 건데, 그 각각의 태스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게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넘버 오브 에포크, 그러니까 전체 에포크를 T max라고 표시를 할 건데, 이렇게 어떤 세팅이 맞춰졌으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스퍼티켓을 위한 어떤 마스크를 만들어주는데, 그 마스크가 M 세타 그다음 오메가 i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옆에 그림을 보면은 저 노란색 저런 것처럼 그 마스크를 어떤 레이어는 활성화시키고 어떤 레이어는 뭐 0을 곱해서 비활성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이렇게 다 각각의 그 태스크별로 초기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에포크를 도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습 순서는 그 여러 개의 태스크에 대한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학습 순서는 랜덤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섞는다는 게, 그러니까 셔플 데이터셋 D라고 하는 게 학습 순서를 바꿔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서 배치를 꺼내서 그다음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타 I 요거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위에 있는 지금 모델 3개가 보이는데, 여기서 노란색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또 파란색 모델을 학습시키고, 다음에는 뭐 순서가 그대로 노란색이 될 수도 있지만 뭐 파란색 먼저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노란색 학습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을 요것을 바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맨 밑에 있는 모델이 하나이고,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있는 모델에서 저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빼와서 따로 요것을 기반으로 그냥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파란색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전체 모델에서 파란색 부분만 떼와서 따로 그것을 기반으로 예측을 하고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 랜덤하게 이렇게 학습을 해서 그 그러니까 T에포크만큼, Tmax만큼 학습을 해주시면은 요게 그 티켓 쉐어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본 논문에서는 요런 학습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것에 대한 실험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크게 2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싱글 태스크, 그러니까 단일 태스크에 대한 실험과 그 다음 멀티 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태스크에 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것은 요 미리 학습된 그 버트 베이스라든가 라지에다가 FFN, 그러니까 피드워드 네트워크를 그 학습을 시키는데, 싱글 태스크로 학습을 시키면은 이게 그 싱글 태스크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걸 STDNN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저 feedforward 네트워크 DNN 부분만 싱글 태스크로 학습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프로포즈 모델 같은 경우는 저런 위에서 설명한 그 방법, 저 프루닝 방법에 의해서 학습을 시켜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스퍼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버트 베이스 또는 라지 모델에다가 저 스퍼티켓을 찾는 것을 말하는데요. 요 스퍼티켓을 찾는 거는 요거는 멀티태스크를 위한 거고, 그 기본적으로 여기서 요 프루닝 방법 LTH라고 하는 이전에 설명한 요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프로포즈 모델이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설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헤드를 10% 프루닝하고 그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부분을 20% 프루닝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헤드를 10% 하고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10%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8가지의 다른 스파이시티로 해서 그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그 중에서 베스트를 추주했다라고 합니다. 컴파일 옵션에서는 옵티마이저는 아담엑스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는 이런 그 3가지 하고,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는 이렇게 3가지를 각각 설정을 해서 이것을 그리드 서치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싱글 태스크를 위한 모델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실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보면은 여기 그 글루 벤치마크 데이터셋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STDNN 베이스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린 그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학습한 베이스 모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RT 같은 경우는 69.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NLI는 8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에버리지 스코어를 구해보면은, 요것의 전체적인 에버리지 스코어를 구해보면 82.8이라고 하는 에버리지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것을 100%, 그러니까 컴프레션 안 한 100%라고 했을 때 스펄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로터리 티켓을 찾는, 그러니까 티켓을 찾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는 에버리지 스코어 같은 경우는 83.7이라고 하는 스코어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0%, 그러니까 기존 모델 STDNN을 100%라고 했을 때 에버리지 컴프레션은 86.8% 진행이 되었다. 그러니까 86.8%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3% 정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나왔고, 그다음에 라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라지는 에버리지 스코어가 84.11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스펄티, 그러니까 티켓을 찾는 이런 그 프루닝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85.1 정도로 1%포인트 정도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 STDNN 기존 라지 모델이 100%다라고 하면은 스펄티 라지 같은 경우는 81.7 이라고 하는, 이렇게 좀 더 컴프레스된 이런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2개의 결과를 보면은 그 베이스 모델은 그 베스트 애큐러시를, 그러니까 베스트 에버리지 스코어를 뽑는데 86.8% 컴프레션을 했다라고 하면은, 라지 모델은 81.7% 이렇게 로 컴프레션 했기 때문에 라지 모델이 좀 더 많이 컴프레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것은 기존 그 모델이, 그러니까 언어 모델이 굉장히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된 모델이기 때문에 더 크면 클수록 이런 그 컴프레션이 더 많이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요거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애큐러시를 측정을 한 거고, 요거는 그 이밸류에이션 서버에서 이제 실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션 서버에서 이제 실제 그 실험을 했을 때에는 에버리지 스코어 같은 경우는 79.6, 그다음에
반면에 스펄티, 그러니까 티켓을 찾는 것, 요 방법을 통해서는 80.4라고 하는 이런 마찬가지로 이전 위의 실험과 같이 좀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컴프레션도 86.8이라고 하는 위의 실험 실험에서 그러니까 모의 실험과 비슷한 성능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퍼포먼스 게인과 그 다음에 웨이트 리메이닝과 관련해서 이렇게 스펄티와 그러니까 스펄티 라지와 스펄티 베이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스펄티 모델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위의 실험에서 보듯이 전반적으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퍼포먼스 게인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스펄티 라지 모델이 그 퍼포먼스 게인이 더 기본적으로는 퍼포먼스 게인이 좀 낮은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대해서만 좀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태스크는 여기 있는 그 가로축은 그 밑에 그래프의 가로축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특정 MRPC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그 스펄티 라지 모델이 MRPC하고 그 다음에 콜라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좀 스펄티 라지가 낮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베이스, 그다음에 웨이트 리메이닝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 라지 모델이 조금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 기존 베이스 모델에 대한 비교와 그다음에 라지와 그다음에 베이스에 대한 그 서로의 비교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있는 요 애큐레시를 요거는 베스트 애큐레시만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그 리메이닝에 따라서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위에서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주었던 페이지 트랜지션 과 대부분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느 정도 높아지는 페이지 단계가 있다가 그 다음에 낮아지고 그 다음에 뭐 더 낮아지기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그래도 계속 유지를 하는 것도 있는데요. 여기서 블루가 스포티켓이고 그 다음에 랜덤이 오렌지, 그 다음에 저 루징 티켓이라고 하는 게 저거는 모든 그 8 디퍼런트 스파이시티를 기반으로 그 학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싱 티켓에서 그 베스트만 뽑아서 베스트를 찾아서 나타낸 게 저 블루고, 그 다음에 저거는 그 전체적인 것을 에버리지에서 나타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세 개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그 페이지가 올라갔든가 애큐레시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런 구간을 대부분 다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꼭 저 맨 끝점 최대점을 찾는 저것을 바로 스포티켓이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과제별로 보면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으로는 멀티태스크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태스크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싱글 태스크가 그 벌트 베이스 모델에다가 피트워드 네트워크를 그 싱글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그 여러 가지 모델에 대해서 학습을 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벌트 베이스를 기반으로 피트워드 네트워크를 여러 과제로 학습을 시킨 것이 베이스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베이스라인 하나 더 추가해서 그 다음에 싱글 태스크 파인 튜닝 한 것, 그러니까 기존 그 멀티 태스크 파인 튜닝 한 것 플러스 싱글 태스크 파인 튜닝 한 것을 같이 사용을 한 게 바로 이 두 번째 모델, 그러니까 플러스 ST 파인 튜닝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티켓 쉐어 모델은 1번 모델, 그러니까 MTDNN 모델에서 그 티켓 쉐어링 저 알고리즘 1 이전에 보여드렸던 저 알고리즘 1을 사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번과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의 2번과 대응되는 티켓 쉐어 플러스 ST 파인 튜닝, 그러니까 싱글 태스크 파인 튜닝 모델을 같이 섞어서 이렇게 총 4개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컴파일 옵션은 이전과 같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MTDNN 베이스 플러스 싱글 태스크 파인 튜닝 모델의 에버리지 액큐러시가 여기 보면은 84.6으로 나오는데요. 84.6인 반면에 티켓 쉐어 베이스 플러스 싱글 태스크 파인 튜닝을 하면은 85.6으로 액큐러시가 향상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에버리지 컴프레션은 조금 92.9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TDN은 라지, 여기 베이스라인과 그 다음에 티켓 쉐어 한 것을 비교를 해보면은 86.4라고 하는 에버리지 스코어를 기록한 반면에 티켓 쉐어를 했을 때는 87.1로 이렇게 성능이 향상되었고, 마찬가지로 컴프레션을 보면은 여기도 84.3으로 그 기존의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라지 모델이 조금 더 컴프레션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설명했던 대로 그 베이스 모델보다 더 오버 파라미터라이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컴프레션이 가능하다라고 본 논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그림 보면은 여기 요게 파이 차트로 나타낸 건데, 요게 임포턴스 스코어를 파이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헤드별로 그 과제에 대한 과제의 임포턴스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 크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이에서 보면은 요거 확대된 그림을 보면 A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색이 어느 정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별로 저 MLNI, 그다음 뭐 QQP 이런 식으로 그 각각의 태스크별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각각의 그 레이어 2의 그다음에 헤드 12, 그러니까 12번째 헤드가 A를 나타내는데, 요 A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태스크 임포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태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뭐 C 같은 경우는 콜라라고 하는 것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보면 뭐 반면에 뭐 다른 모델 뭐 B라든가 아니면 B 모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골고루, 그리고 또 D 같은 경우는 C하고 비슷하게 뭐 콜라라든가 이런 특정 STS-B라고 하는 태스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임포턴스 스코어를 기반으로 보면은 멀티태스크 모델에서는 전반적으로 뭐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골고루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특정 레이어라든가 아니면 특정 헤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특정 태스크에 대한 치우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그 멀티태스크에 대한 실험에 대한 어떤 설명을 끝내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두 개의 실험에 대한 어떤 결과 아날리시스를 얘기를 하자면 랜덤 시드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여기 있는 요 차트, 그러니까 STDNN과 그다음에 MTDNN, 그러니까 스펄티하고 그다음에 티켓쉐어, 요 두 개가 요 네 개의 모델이 모두 다 그 랜덤 시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나타내는데, 각각의 태스크별로 보면은 STDNN과 같은 경우는 1.17, 뭐 0.61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그다음 반면에 스펄티 라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STDNN보다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MTDNN도 마찬가지죠. MTDNN 기존 베이스라인도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보면은 1.43 정도로, 뭐 RTA 같은 경우는 1.43이 나오는데 티켓 쉐어 같은 경우는 0.99로 다소 줄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런 어떤 슈퍼 티켓을 찾는 것은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뭐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그거에 따른 결과 그 영향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티켓 임포턴스, 그러니까 태스크별로 그 임포턴스가 다르다,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요 그래프, 요 파이 차트를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SST2는 뭐 대부분 영향을 적게 미친다라는 건데, 여기서 SST2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적은, 그러니까 저 SST2라고 하는 저 태스크 같은 경우는 임포턴스 스코어에서 보면은 적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콜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도미네이트한 그런 태스크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그러니까 어떤 티켓들, 여기서 어떤 파이들을 보면은 특정 어떤 태스크에 스페시픽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널리시스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디스커션에서 여기서는 이제 스트럭처드, 그러니까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로터리 티켓 이 본 논문에서는 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지만 이것을 그냥 뭐 어떤 체계적으로 실행한 것이 아니라 뭐 10%, 그러니까 10% 헤드, 10% 피드포 네트워크, 뭐 20% 헤드, 20% 피드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리드를 지정을 해서 그 학습을 해서 거기서 베스트를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보다 좀 더 스트럭처된 그런 로터리 티켓을 구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칭 제너럴라이즈 슈퍼 티켓이라고 해서 이 슈퍼 티켓을 만드는데 조금 더 좋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충분히 아직 연구해 볼 만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찾는 방법들이 앞으로 연구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논문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규님,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해